화려한 조명, 박수, 그리고 마이너스 1위 달성이라는 문구. 지난주 방송 직후 최강야구 제작진은 1.0%의 시청률 반등에 자축했다. 공식 SNS에는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문장이 올라왔고 출연진은 웃으며 셀카를 올렸다. 그러나 카의 불빛이 꺼진 그 밤,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프로그램 내부 회의실. 곳에서 녹음된 한 파일이 지금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은 기자가 입수한 1시간 13분짜리 파일이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참석자는 연출 PD, 메인 작가, 편집 책임자 등 총 6명. 그들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가끔씩 누군가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시청률 1% 가지고 자축할 상황입니까? 이건 반등이 아니라 착시예요. 뒤록 속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다. 한 관계자는 이 회의가 끝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증언했다. 최강야구는 1년 전 첫 방송 당시 혁신적인 콘셉트와 레전드 선수들의 출연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콘텐츠의 방향성이 흐려지고 진짜 야구보다 예능 중심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제작진은 녹취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방송, 솔직히 야구가 아니라 버라이어티 쇼 같아요. 시청자는 스토리를 원하지 계산된 웃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 뒤로는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대로 가면 끝이에요. 이 발언이 담긴 부분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녹취록이 외부로 흘러나오자 관계자들은 편집된 파일이 악의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내용이 사실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서 실제로 위기감을 언급한 건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 진짜 야구에 긴장감을 잃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논란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 불꽃차구 최기 19만 5천 명의 직관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두 프로그램은 장르도 콘셉트도 다르지만 대중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최강야구는 숫자에 웃고 불꽃차구는 사람에 울었다. 이게 바로 격의 차이다. 최강야구 제작진은 현재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녹취록의 출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방송가 일각에서는 이미 진짜 문제는 유출이 아니라 내용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D가 끝났다고 말할 정도면 이미 내부 신뢰가 무너진 거죠. 이건 단순한 시청률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체성 위기입니다. 기자는 실제로 녹취록의 일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근본을 되묻는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우린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시청률 1%에 취해서 팬의 신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은 마치 자문 같았고 동시에 절규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지막에 들린 건 누군가의 낮은 한숨이었다. 이제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의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진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청률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말은 더 이상 시청자의 외침이 아니다. 이제 제작진 스스로의 경고다. 지금 이걸 공개하면 프로그램은 끝난다. 이 문장은 기자가 입수한 두 번째 녹취록의 첫 문장이다. 길이 52분 11초. 날짜는 첫 번째 회의 다음 날 밤 11시 37분. 참석자는 단 2명, 메인 PD와 작가였다. 그날의 대화는 회의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웠다. 녹취록 속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간혹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10분 뒤에 누름이 섞인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솔직히 시청률이 오르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고 알았죠. 우리가 팬을 잃었구나. PD는 자신이 직접 댓글을 읽었다고 했다. 최강야구, 진짜 야구는 어디 갔나요? 이젠 선수보다 예능 게스트가 더 많네. 불꽃차구는 땀 흘리는데 여긴 웃기기만 하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났던 거예요. 그 한마디는 녹취록을 들은 제작진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최강야구는 처음엔 팬들과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야구의 순수함, 도전의 감동, 팀워크의 의미. 그런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령보다 자극적인 편집이 늘어나고 감정 대신 예능적 대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PT는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경기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를 의식하기 시작했죠. 나도 모르게 더 세게 말해달라고 주문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녹취록 속 그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다. 중간중간 들리는 휴지 뽑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었다. 그는 제작진으로서의 책임을 숨기지 않았다. 우린 시청률이라는 숫자에 중독됐어요. 팬이 아닌 그래프를 보고 울고 웃었죠. 그게 방송을 망가뜨렸습니다. 작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반부에는 긴 침묵만이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 3분, PD는 조용히 말했다. 불꽃차구는 팬들과 약속을 지켰어요. 우린 그 약속을 잊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의가 부끄럽습니다. 말을 끝으로 파일은 녹음 종료라는 전자음과 함께 멈췄다. 이 두 번째 녹취록의 존재는 방송국 내부에서도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이를 전달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진심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폭로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 후 최강야구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내부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회의 녹음 금지, 출입 인원 통제, 보안 담당자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녹취록은 이미 복제되어 언론 몇 곳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PT가 울었다. 최강야구 내부 붕괴 시작됐다. 문장은 단 몇 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다. 그날 밤 불꽃차구 공식 SNS에는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 올라왔다. 우린 오늘도 팬의 눈을 보고 던집니다. 시즌들은 즉시 반응했다. 이게 바로 격의 차이야. 한쪽은 시청률을 계산하고 한쪽은 땀을 흘린다. 두 프로그램의 운명은 한 줄로 완전히 갈라졌다. 이튿날 오전 나는 PD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였다. 현재 방송국은 내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건 단순한 유출 사건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 야구의 분기점이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시청률의 1.0%가 중요한가? 아니면 잃어버린 100%의 신뢰가 중요한가? 최강야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하나. 팬들은 이미 진짜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11월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차가웠지만 잠실 야구장은 뜨거웠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팬들의 행렬은 주변 도로를 가득 메웠다. 그날은 단순한 경기 날이 아니었다. 불꽃차구가 직접 준비한 직관 프로젝트, 팬과 함께 만드는 생중계 무대였다. 장관은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 안중 19만 5천 명. 지상파 방송보다 더 뜨거운 함성이 서울 하늘을 흔들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현장에 들어선 순간 기자는 숨을 멈췄다. 야구장 한가운데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린 팬의 함성으로 방송합니다. 스태프는 손에 땀을 쥔 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카메라 32대, 드론 5대. 그리고 관중석을 가득 채운 응원봉의 파도. 한 PD가 기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야구를 보여주면 돼요.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의 자신감이 있었다. 오후 2시 10분. 경기가 시작됐다. 타자가 등장하자 관중석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이 터졌다. 야구장의 공기는 전율로 가득했다. 가 첫 공을 던지는 순간 해설자도 먹고 말을 멈췄다. 가 그 공의 궤적을 따라가며 포착했다. 그리고 불꽃차구의 로고가 화면에 번쩍 떠올랐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야구입니다. 방에 있던 한 팬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TV보다 진짜의 온도가 달라요. 중계석 위 PD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그는 바로 전날 최강야구 PD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우린 팬을 잃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늘 그 답을 보여주고 싶었다. 시청률? 몰라요. 오늘은 그냥 팬을 향해 던지는 날이에요. 5회 말 점수는 3대3. 경기가 팽팽히 이어지던 순간 한 타자가 홈런을 날렸다. 그 공이 하늘을 가르며 관중석으로 떨어지자 19만 5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진짜 야구야. 그 함성은 서울을 덮었다. 그 순간 PD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잊고 있던 거였어요. 밤 방송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댓글창에는 가짜 예능보다 이게 진짜다. 편집 없이 이렇게 울 수 있다니. 바로 격의 차이야. 라는 글이 폭주했다. 한 시청자는 SNS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시청률이 아니라 심장을 던졌다. 경기 후 기자는 무대 뒤를 찾았다. 땀과 눈물로 젖은 스태프들. 부둥켜 안고 울던 선수들. 그들은 모두 같은 한마디를 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팬들이 만든 기적이에요. 불꽃차구는 그날 단 한 번도 시청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PD는 기자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오늘 녹화본이 있어요.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낼 겁니다. 팬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USB에는 편집 금지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방송은 전파를 탔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이 1.0%를 자축하던 그 시간 불꽃차구는 자연 시청률 0.8%를 기록했다. 하지만 SNS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시청률은 낮아도 진심은 최고였다. 이건 방송이 아니라 감동이었다. 마이너스 19만 명이 만든 방송, 숫자로 평가하지 마라. 마침내 네이버 연예의 헤드라인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것이 격의 차이다. 그날 이후 불꽃차구는 시청률 대신 참석률이라는 새 개념을 만들어냈다. 팬이 직접 참여하는 야구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한국 관계자는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선언이에요. 팬을 잃지 않으면 방송은 죽지 않는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다시 찾았다. 빈 좌석들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스탠드 한쪽에 남겨진 종이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시청률은 잊혀지고 진심은 남는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는 순간 모든 답이 거기 있었다. 그날 밤 최강야구 측은 또 한 번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시청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불꽃차구의 함성 속으로 옮겨갔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진실. 자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함성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격의 차이였다.